네, 시장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4월 초 중순에 유동성 위기가 있었지만 백악관에서 좀 시장이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5,50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드 야디니 교수가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백악관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설런 우려 때문에 시장을 좀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 강경한 태도는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 야데니 교수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되게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 올해 전망을 7천을 제시했다가 6천으로 현재 낮춘 상태고, 다만 내년에는 7천, 그리고 2026년이 7천이고 2027년에는 8천, 그리고 그 후에는 또 9천만까지, 2020년대 말에는 S&P 500이 만까지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신중한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중한 긍정론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에드니 야디니 교수가 보는 달러 어떤 약세의 어떤 전망. 지금 미국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에 투자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엑소더스 현상을 보이고 탈출하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하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길게 보면은 사실 이 1995년부터 달러 인덱스를 그린 차트인데요. 금융위기 시절 2020년도부터 이 저점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1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붕괴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도 이 고점과 저점 사이를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 말부터는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정도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직 트렌드가 계속 업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뷰고요. 그리고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지금 어떤 시장의 태풍 같은 그런 것인데, 지금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사실 아직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어떤 비관적 심리가 백악관에 영향을 미쳐서 관세 정책이 결국 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백악관이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눈을 깜빡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반드 비질란테, 그리고 스탁 비질란테, 그러니까 주식 감시자와 채권 감시자, 이 사람들이 어떤 미국 정부의 정책 혹은 백악관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탐리가 사실 4월 초에는 전망 한번 틀리긴 했어요. 반등이 계속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을 찍으면서 신뢰도가 조금 약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또 강세론자에 있어서는 탐리만큼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었죠. 이 사람은 지금 4,800 이때죠. 4월 초에 4,800 저점이 과연 찐 반, 이게 찐 반등이냐, 찐 저점이냐라는 논의가 있죠. 다시 저점을 리테스트 할 거냐는 논의가 있는데, 탐리는 이게 찐 저점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견해로 찌바이크 브레드 스러스트라는 기술적인 지표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신호가 지금 발생을 했다. 이게 발생을 한 후에는 과거 1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는 항상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월 22일에 이 찌바이크 브레드 스러스트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형성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찌바이크 브레드 스러스트는 상승 종목의 비율로 기술적 어떤 상승 정도, 찐 반등 정도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동 10일 이내 상승 종목 비율이 10일 이동 평균의 40% 미만에서 61% 이상을 급등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단기간 비중이 아주 급등하는 경우에 강세장의 어떤 신호를 보고 있고요. 이 강세장 신호가 발생하면 1개월 후에는 평균 5%, 3개월에 8%, 1년 후에는 무려 23%가 오르는 역사적인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5년 이후에 약 20번만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귀한 신호라는 거고요. 다만 이 찌바이크 브레드 스러스트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신호인지는 사실 사람들 간에 많은 찬반은 있어요. 논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전망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렸던 트루이스트의
러너라는 전략가고요. 이분은 워런 파이라는 전략가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트라이드 브레드 트러스트가 신뢰할 만한 그런 찐 반등을 테스트하는 기술적 신호인지는 좀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좀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신중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중한 어떤 전략가들이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리 같은 사람은 강세론자로 볼 수 있고요. 어, 워런 파이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바닥을 확인한다는 게 거의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기술적 바닥을 뭐한 7, 80%는 확인했는데 아직 최종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라든지 포지셔닝은 바닥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이미 좀 투매가 일어나면서 좀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반등 신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요 오른쪽에 계신 분, 이 키스 러너라는 전략가인데 키스 러너는 사실 저점에서는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지금 반등 국면에서는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의 상승 여력이 5,500에서 5,800에서 제한될 거다. 이 이상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스 러너 같은 경우는 지금 5,525 선에서 지금 지난 주말에 마감했는데요. 단기 저점을 살짝 저항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요 200일선 있죠? 5,700에서 5,800에 형성되어 있는 200일선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키스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200일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사실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5월이나 6월 이후에 한번 다시 좀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좀 재미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간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사실 흥미로운 어떤 경제 데이터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번 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GDP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PCE 발표가 수요일 밤에 있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리고 목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관세 부과의 영향이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어떤 굵직한 경제 지표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애플과 아마존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어떤 매그니피선트 세븐 종목 발표 그리고 기타 실적 발표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재미없는 장이 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에디아디니 교수의 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탐리의 아주 불리시한 전망 바닥을 이미 찍었다. 그리고 좀 신중하게 보는 여러 가지 전략가들 키스 러너라든지 워런 파이의 전략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